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색한 4인 지지배들의 시간. 어사지간입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르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강아지 멤버가 함께 하고 있어서 혹시 강아지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너그러이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나, 지금의 나라는 주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걸 고민했고 어떤 걸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차근차근 돌아가 보려 해요. 김씨님, 쿠리님, 오늘은 추억에 대한 소환을 좀 해볼까 하는데 다들 각오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우리의 유년기부터 천천히 가볼까 합니다. 우선 김씨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놀이나 관심사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좋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형이나 작고 귀여운 소품, 그리고 그림 그리기, 드라마나 영화 보기, 애니메이션 보기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듯 저도 학교 후에 늘 들리곤 했던 그곳 바로 학교 앞 문방구입니다. 그 시절 제 관심을 집중시키던 모든 것의 집합소였습니다. 학교 후 문방구는 놀이동산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이들로 북적였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구경하고 구매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그 시절의 김씨는 문방구에 가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과 아바타 꾸미기 스티커를 꼭 구매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꼬마마법사 레미, 개구리 종자 캐로로, 슈가슈가룬, 캐릭캐릭 체인지, 베리베리 뮤뮤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슬쩍 풀어드리자면 그리 유복한 집에서 성장한 게 아니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받는 용돈은 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문방구에 갔는데 너무 사고 싶은 작은 인형이 걸려 있는 겁니다. 개구리 종자 캐로로의 그 기로로 인형 말이에요. 빨간색.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저게 얼마지? 한 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격에. 굉장히 비쌌고요. 꽤 비쌌네요. 그래서 제게 있는 돈으로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그날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어머니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봤지만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저는 그날 악마의 속삭임을 거스르지 못하고 손에 이끌리듯 아버지가 씻고 있는 틈을 타 옷방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갔고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 빼꼼 튀어나온 지갑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지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여물지 않았던 그 마음속 싸움. 그 결과는 네. 결국 그날 손은 아버지의 지갑 속 10,000원 한 장을 쏙 뽑았고 다음날 신이 나게 달려가 가지고 싶던 그 인형을 구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혼쭐 나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께 딱 걸려 눈물 쏙 빼고 난 뒤 반복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에피소드 여기까지예요. 아, 너무 재밌다. 맞아, 꼭 문방구를 진짜 매일 갔어요, 저도. 그리고 문구점 앞에 그 옛날에 뽑기 지금도 있기는 하겠지만 옛날에 더 약간 더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하는 것보다. 왜냐면 돈이 진짜 없으니까 그 500원, 100원짜리. 그때 문방구 앞에 있던 뽑기는 지금처럼 상품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포스터에 붙어있는 거랑 너무 다른 게 나오고 맞아. 그 포스터에 있는 게 나오면은 이제 당첨. 맞아. 그쵸. 그리고 꼭 문구점 가면은 저는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고 이제 저희 이제 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다들 모두 알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러고 진짜 거기 진짜 외상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혹시 쿠리님 좋았던 기억이나 뭐 하던 놀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일단 문구점 많이 가가지고 스티커북 많이 사서 친구들이랑 스티커 막 교환하고 특히 메이플 스토리 그때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띠부띠부실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미자석 알아요? 다들? 네. 이렇게 길쭉하게 띵. 생겼는데 네. 이렇게 탁 놓으면 치르르 이러면서 네. 노는 거. 그거 샀다가 엄마한테 무진장 혼나고
시끄럽다고. 그건데 꼭 필요했어. 모두 다 갖고 있었거든. 그거 있었어야 이제 맞아. 인싸템이었다고요, 그게. 공중으로 한 번씩 던져줬어야 돼. 맞아. 그리고 막 색깔 변하는 반지 뭐 이런. 맞아요. 오늘의 나의 기분 이런 거. 뭔 기분이야. 그냥 손이 따뜻했던 것 뿐. 그니까. 아 진짜 웃겨. 더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태권도 다녔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분수대라고 했는데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지만 이제 거기 막 뛰어놀면서 아 바닥에 다리 닿으면은 지는 거다 하면서 맞아, 저런 거 꼭 돌다리 건너듯이 막 점프해 다니다가 앞니 하나씩 부러지고. 부러진 게 왜 이렇게 많아? 맞아. 저도 그 아파트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 색깔 바뀌는 전구들. 그거를 꼭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땅 따먹기 하듯이 누가 무슨 불을 밟으면 땅 따먹는 거 막 이런 거 막 밟고 다니. 근데 그거 보면 나중에 다 부서져 있는 거야. 아 미쳐. 하도 애들이 밟고 다니니까. 우리 자극했거든, 우리를.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뭐 당연히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할머니랑 공원 가면 그 신발을 벗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다 신발 벗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유행처럼 그때 거기 그랬거든요. 건강길. 네, 맞아요. 건강길. 저 거기 가는 거 진짜 좋아했고. 근데 이미 두 분이 앞서 말씀해주신 거를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 아마 저에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인형놀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집에 같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 좋아하는 바비 인형이랑 옷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막 입혀도 보고 놀면서 막 상황극도 하면서 놀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약간 먹거리로 이야기를 좀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때 좋아하던 먹거리는 무엇이 있었을지 김씨님. 학교 앞에 문방구 바로 옆에 분식집이 바로 붙어 있었어가지고 그 분식집을 할머니가 운영하고 계셨어서 거기를 매번 가곤 했었거든요. 떡볶이도 먹고 그 튀긴 만두도 먹고 뭐 이렇게 꼬치로 된 떡꼬치가 너무 맛있었고 일단 중요하지, 떡꼬치. 근데 거기가 특이하게 여러분들은 컵떡볶이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가게는 떡볶이를 비닐에다가 담아서 그 비닐이 끝을 찢어서 그 사이로 떡을 빼먹는 오, 희한하다. 그런 떡볶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아먹는 건가요? 네. 빨아먹는 거예요? 네. 약간 거북이 알처럼 옛날에? 떡볶이를요? 네. 그 일회용 비닐이 투명한 거 하얀 거 아시죠? 네. 거기다가 할머니가 300원어치, 500원어치 뭐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맛있겠다. 그거를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앞에서 이렇게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떡볶이랑 그런 분식집에 파는 그런 음식들이 저는 약간 추억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쿠리님은 혹시 막 그때 생각하면 나 이런 거 진짜 먹는 거 좋아했어 했던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불량식품 중에 치약껌 아세요? 치약껌? 아, 그 치약처럼 짜서. 튜브에 들어있는데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시럽 같은 액체였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물 빠지면서 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 그걸 찾기 너무 힘들어요. 와 대박이다. 있나? 있지 않을까요? 찾으면? 찾으면 있나?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테이프 껌 아세요? 아니 잠깐 그거 스포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 말하려고 들켜버렸다. 나 지금 껌 얘기 나와가지고 헐 대박 이랬는데. 그 동그랗게 알약처럼 이렇게 똑똑 빼먹는 건데 복숭아 맛 있었는데 아마 요즘 그 세계과자 할인점인가 막 그런 데 가면은 불량식품 코너에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있을 수 있어. 네.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약 요즘 이렇게 똑딱해가지고 빼먹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100원,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뼈다귀 모양도 있고 막 맞아요. 흰색 맞아요. 그거 무슨 소다 맛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그거 최근에 저 본 적 있어요. 그 뼈다귀는 아직 있더라고. 팔긴 하더라고요. 응. 저도 이미 스포가 되긴 했는데 저는 어릴 때 껌을 부모님이 진짜 절대 못 씹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가 엄청 약한 타입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어가지고 절대 못 씹게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테이프 껌. 그때 한 500원이었나? 그래요. 나름 고가였단 말이에요. 맞아. 700원. 맞아. 그거를 꼭 몰래 사가지고 이게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삼켜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껌을 씹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그런 말 많았어요. 삼키면 그게 다 몸에 쌓여가지고 맞아. 나중에 몸에 다 덩어리처럼 생겨 있는다고. 근데 지금 생각 말이 안 돼서. 근데 맞아. 그거를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그 껌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발견하면 꼭 제가 몰래 숨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먼 친척집, 제가 누구 집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선물꾸러미가 온 거예요. 다른 과자들이랑 막 이렇게 해서 주는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두 살 어렸던 남자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당연히 저한테 너는 껌을 안 씹으니까 얘한테 주자 이러면서 주는데 제가 그게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아 맞다 껌이 있었지. 지금은 그것 때문인가 껌을 너무 아직도 막 씹는데 네, 저도 그게 약간 저의 약간 추억의 먹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먹거리였다. 하여튼 그러면 패션 우리들의 패션은 이랬다. 진짜 생각하면은 흑역사 되게 많거든요. 사진을 가끔 들춰보기도 싫은 그런 옷들이 많은데 다들 어떻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김신님? 옷이요.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녔죠. 진짜 프리. 맞아. 정말 자유롭게 입고 다녔던 것 같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입고 가렴 해서 입고 간 옷들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더 커서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어야지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꺼내 입었던 것 같은데 하필 그때 소녀시대 지가 유행하면서 근데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일걸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가? 쥐 그 노래가 유행하면서 하필 그 무지개 색깔 스키니진을 입고 나오는 바람에 빨강, 파랑, 노랑. 그 이후부터 학교에 무지개색 스키니가 그냥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구분 없이 다 스키니진을 입고 막 등교를 하는 거예요. 나안 입었어 그거. 파란색, 막 초록색, 막 난리가 나는 빨간색, 막 이렇게 막 검정색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키니진 그 패거리들이. 유행이긴 했어요. 네, 저도 한두 번 입다가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남학생분들 왜 입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알았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보고 딱 느낀 거죠. 아 입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남을 생각해서라도 입어선 안 되는 옷이다. 그래서 빠르게 저는 손절하고 그냥 좀 통이 넓은 바지, 편한 바지들 위주로 입고 다녔던 것 같고 제가 청을 되게 좋아해서 청바지나 뭐 청자켓 이런 것들을 지금도 즐겨 입고 잘 어울려. 그때도 즐겨 입었었어요. 그 코리님은 저는 머리 위로 하나로 쪽매 묶고 뒤로 올백에 거의 머리띠까지 써줬었거든요. 아니 내가 말하려는 거랑 겹치는 게 진짜 아니 그거? 토끼털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약간 그런 것보다는 토끼털 그 머리끈. 네 머리끈. 머리끈은 토끼털이었고 겨울에 포니테일? 네 포니테일. 그걸 딱 하고 그걸 묶어주면 진짜 귀엽거든. 맞아. 그리고 이제 머리띠는 이제 컬러풀한 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그런 거 많아. 살짝 두께감 있는 거. 네, 살짝 두께감 있는 것도 있고 좀 나중에 크다 보니까 얇은 걸 찾게 근데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거 이렇게 앞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쓸어 올려서 썼어요? 아니면 위에 얹었었어요? 전 쓸어 올렸죠. 그러니까 국룰. 진짜 그거 왜 다 쓸어 올렸을까요 우리? 편하긴 했어요. 앞에 시야가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얼굴을 잘 보여야 된다고 막 잔머리 있는 걸 다 치워줬어. 지금 근데 제가 곱슬머리여가지고 엄청 잔머리가 많았어요. 귀여웠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즐겨 입던 옷은 약간 원색, 되게 쨍한 색들. 핫핑크, 빨간색, 뭐 연두색인데 막 네온 연두 뭐 이런 거에 또 바지는 반바지 아님 추리닝이었는데 추리닝은 이제 긴 바지에 그냥 뭐 무난했었는데 이제 반바지로 간다면 꽃무늬. 칠부 이런 거? 예, 완전 그 오브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꽃무늬가 화려하게 차라라랑. 진짜 보고 싶다. 나중에 사진 좀 아니, 얼굴 가리고 우리 사진 올리면 안 돼요? 첨부 자료로. 근데 이제 사진은 엄마가 이제 딸이니까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찍힐 때는 항상 뭔가 제가 울면서 드레스 입고 있어요. 약간 단정한 옷 입고 있는데 대신에 얼굴은 울상. 귀엽겠다.
아까 쿠리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 저도 안 그래도 머리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머리띠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에는 요즘 잘 안 하고 나가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저 그때도 머리띠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혹시 아세요? 귀걸이처럼 아래 이렇게 테슬 달려있는 머리띠? 알아요. 그런 거 유치원 때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사진 보면은. 그리고 막 그 토끼털 머리끈. 맞아. 어떤 사진을 봐도 저 머리는 내 머리인지 알 것 같아. 지금도. 그리고 약간 패션 하면은 그 위에가 맨투맨이나 후드티인데 좀 길었어요, 항상. 티셔츠도 좀 길어가지고 아래는 레깅스 같은 거를 입고 약간 길게 해서 항상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옛날에 젤리 슈즈? 젤리 슈즈 신고 다니고. 근데 그거 진짜 잠깐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갖고 싶은데 맞아요.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 뭐가 이쁘냐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게 나 그거 왜 신었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약간 투명한 그 느낌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막 백화점 이런 데 없어요. 꼭 이렇게 재래시장 이런 데 가야 할 텐데. 맞아. 엄마 꼭 거기 데려가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다들 비슷하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김씨님이 말씀하신 색깔 바지. 저 다행인 것 같아. 안 입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저는- 한국에 없었나 봐요. 저는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그 시절에 없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저 원더걸스 노바디? 텔미인가? 그때 할 때 그 옷이 옛날 되게 레트로한 옷 반짝이 이런 의상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 정도. 생각 좀. 저는 어렸을 때 아이돌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좋아했던 아이돌 얘기해 보실래요? 그래도 혹시 있으면은? 지금이요? 아니요, 그때. 지금이요 하면서 되게 씩 웃는 엄청 많나 봐. 김씨님.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돌을 덕질하고 이런 거에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 저는 그냥 드라마 영화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전 어렸을 때부터 2D파.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2D 재밌죠. 제가 2D를 이 쿠리님 덕분에 거의 입문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는 뭔가 혼자서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생기고 mp3 그제서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누가 넣어줘야 됐었어요. 노래를 제가 직접 다운받아 넣는 법이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돌 이런 걸 잘 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언니 오빠들은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오빠가 있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언니 있어요, 이제. 오빠들이 아, 우리는 아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오빠가 노래 넣어줬었는데 다 이제 SG 워너비, 발라드. 그치. 저는 동방신기. 라이징 선은 들어있었다. 진짜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것만 몇 번씩 계속 반복하고 혼자 따라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프린트가 되는 게 생겼을 때 집에서 가사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고 팝송 따라 부르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민은 다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기억에 남는 유년기 시절 고민은 이거였다. 김씨님은? 제 유년기 시절 고민은요. 대부분이 집안일이어가지고요. 생각보다 그 어린 시절에 풍파가 좀 심한 그런 유년기를 겪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과 친구들의 그런 관계와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보통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보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많았어서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집안일에 부모님의 일에 아니면은 저희는 조부모님들도 같이 지냈어가지고 그런 어른들이 엮여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복잡한 생활을 보냈어서 집안일이었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 어릴 때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 고민들이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드러낸다라고 하시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애들이 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어도 그게 하필이면 되게 세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거를 다 공유를 할 수는 없는 거 사실이지만 그 어느 정도의 고민의 레벨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고민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든 학교에서든 심지어 그냥 내 자신 자체로도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때도. 그러면 쿠리님은 어린 시절 나는 이런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라는 거 있으실까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귀신이 무서웠다 뿐. 오, 되게 순수한 고민거리. 음. 근데 되게 그럴 법하죠.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겪었어요? 실제로? 아니요, 겪진 않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좀 무서웠던 것뿐. 아, 그치.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게 무섭지. 저의 고민은 아마도,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고민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놀지? 어떻게 하면 집에서 나가가지고 뭘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이런 게 저의 그냥 주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막 어떤 게 더 특별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안 혼나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안 혼나는 방법. 왜냐면은 뭘 하나 실수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실수였는지 아닌지도 아마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어른들은 아는 거죠. 우리 나이 때 되면 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를 아는데 그 당시에 나는 과연 그걸 알고서 행동했을까?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나쁜 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속어들. 그런 거를 저는 집에 와가지고 비속어인 줄 모르니까 비속어라는 거 자체를 잘 모르니까 막 썼다가 혼나고 약간 그런 거?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약간 그 고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유년기 나의 그 당시의 소원은 이런 거였다. 김씨님. 저는요, 학교를 그냥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요? 그쵸.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팠던 기억들이 있어서 조금 빨리 탈출하고 싶었다라는 게 제 생각에 좀 가득 찼었기 때문에 졸업을 빨리 하고 싶다. 그냥 학교를 제발 그만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좀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다. 네. 그게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년으로 이렇게 딱딱 잘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초등학교에서 혹시라도 뭔가 완전 초반에 그랬으면 6년이죠. 6년 동안. 너무 길다. 그러면은 쿠리님은 저는 그때 장래희망? 어머 장래희망이 마술사였어요. 잘 어울려. 멋있어요. 근데 손재주가 없어. 남을 속이는 걸 못하고 오히려 너무 순수했던 거 아니? 마술을 보면서 우와! 이러고 항상 끝났었거든요. 아. 어. 아니 보통 그런 거 하는 사람 잘하는 친구들은 그 약간 표정 연기가 또 맞아요. 압권이잖아요.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표정이 다 드러난대요. 아 약간 이제 간다. 이거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집에서 되게 많이 키웠어요. 이것저것 기니피그, 햄스터, 막 물고기는 일찍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길러봤는데 그중에서도 강아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질병이 있고 몸이 워낙 약했어서 부모님이 절대로 데려오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부모님이 저를 못 이기셨죠. 부모님이 워낙 동물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동물을 되게 잘 키우세요. 그러니까 햄스터도 새끼를 낳았었고 그리고 물고기도 이제 집에 이렇게 간이로 조그마한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막 물고기도 막 새끼를 낳고 할 정도로 부모님이 진짜 지극정성으로 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거기서 입김을 넣은 거죠. 아, 나 강아지 갖고 싶다. 나 이거 키우고 싶어. 이러니까 결국에는 어린이날 이제 예약을 했었어요. 병원에 그 전에. 그래서 어린이날 딱 받는 걸로. 아빠랑 병원 가서 그 조그마한 상자 가져와서 거기 넣어가지고 말도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서로. 애 놀랜다고.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계속 걔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랬었어요. 소중해. 너무 소중해. 귀여워. 결국엔 그 친구가 이제 저의 가족이 됐었죠.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 동생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아가 생길 나이가 되죠. 청소년기 들어서면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복잡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학업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나는 뭔가 이때 생각하면 내가 심하게 여기에 몰두해 있었는데 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쿠리님이 어릴 때 혹시 많이 이렇게 나는 이런 거에 진짜 빠져 있었다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웹툰에 빠져 있었어요. 네이버 웹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스마트폰이 고등학교 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2D 폰이니까 컴퓨터에서 봤었어야 돼요. 근데 컴퓨터가 거실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앉아가지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비키라면서 이제 머리 쳐 맞아가면서 이제 난 꿋꿋이 웹툰을 보겠다고 한 5시간 정도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집중력 장난 아닌데. 근데 그게 웹툰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월요일에는 월요일 거 다 봐야 되고 화요일에는 화요일 거 다 봐야 되고 재미가 있든 없든. 아 혹시 오빠 때문에? 아 뭔가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약간. 오빠한테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 도장 깨기 하듯이. 근데 대단하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던 게 있었다는 게.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때 봤던 것 중에. 아니 그쵸. 아니 그때는 사실 그냥 친구랑 노는 것만 해도 뭐 재밌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웹툰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주니버 네이버? 나 막 야후 뭐였지? 야후꾸러기? 맞아.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숏 애니메이션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다 챙겨봐야 되고 막 TV에 나오는 방송도 다 봐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뭔가 하나만 딱 꼽아서 나는 이걸 되게 집중적으로 했어요 라는 게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 요소가. 감사합니다. 김씨님은 나를 되게 푹 빠지게 했던 것이 있었다? 라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기에 김 씨는 드라마라는 것에 많이 빠져서 TV 옆구리에 차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 TV 드라마를 보는 것에 미쳐서 좀 살았는데 유행하던 드라마는 물론 동시간대에 방영해서 못 본 드라마까지 제 방으로 시청하면서 누가 보면 방송국 드라마국 국장 혹은 시나리오 작가라도 되는 것처럼 하교 후에 늘 TV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상두야 학교 가자, 풀하우스, 미안하다 사랑한다, 가을동화, 천국의 계단, 아이리스, 에덴의 동쪽,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뭐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학교 2013 등등 너무 많이 이것저것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 시절의 김 씨는 드라마, 영화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큰 계기이자 이유였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들어봐 주실래요? 그럼요. 저는 여고를 재학 중이었고 다른 반 친구와 우연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원을 다니며 연기를 배우고 배우의 꿈을 꾸던 친구였어요. 그래서인지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 참 재밌었습니다. 한참이나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학원에서 드라마 현장 엑스트라로 가게 됐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라며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한참 시청 중이던 드라마였거든요. 학교에는 체험학습지를 제출하고 그 친구와 드라마 촬영 중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했던 엑스트라는 학생 역할이었습니다. 우와. 단체로 교복을 갈아입고 연출팀에서 정해준 위치에 서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 해본 그 경험, 처음 본 드라마 속 현장, 배우의 연기, 스태프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날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단순한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나 너무 재밌는데? 드라마, 영화 속 아니면 만드는 사람, 그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다. 이거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김씨님은 결국에 그런 분야를 끝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시기도 하셨고 이게 1화에 다 모든 게 반영이 돼서 나갔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김씨님이 지금도 프리 쪽을 하시는 업무도 그런 이제 영화 이쪽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 그때의 취미가 지금의 또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 멋져. 저도 그 당시 TV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처럼 함께 있기는 했었어요. 이게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그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 굳이 청소년기 때라고 해서 떠올려 보자면 저는 혼자 노는 거에 그때 진짜 만렙이지 않았나. 그 당시에. 그래서 만들기, 뭐 크래프팅하는 거 진짜 좋아했고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예쁜 종이 같은 거 오려서 막 만들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에만 또 계속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여기저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곳에 이제 동네 가면 그런 크래프트 샵들이 다른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막 이것저것 사서 모아가지고 만들어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게임이나 저는 뭐 웹툰 막 이런 거에 빠져있지는 못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김씨님이 천국의 계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진짜 천국의 계단 진짜 광적으로 좋아했었어요. 풀하우스랑. 근데 그때는 유년기였거든요. 천국의 계단이 나오고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유치원에 반에 엄청 좋아하던 지금에서 보면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XX. 저의 X와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커플 목걸이가 있어요. 그렇게 동그란 거 안에 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목걸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문방구 가서 그거를 제가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그걸 사가지고 그 친구랑 나눠 꼈었어요. 어머 귀여워. 그죠? 진짜 매일 그 친구랑 전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모두 같은 스토리. 그 친구가 전학을 가서 연락이 끊겼었어요. 어떡해. 찾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찾을 필요 없고요. 나타나지도 마세요. 그 추억 속에 갑자기 그냥 그 드라마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 빠질 수 없잖아요. 청소년기에 좋아하던 사람. 나름 관심사 아니었나요? 저는 나름 이게 관심사였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거 말고 나도 뭔가 이성 친구에 대해서 눈이 좀 많이 띈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있었죠. 특히 저는 약간 캐나다에 스키를 배우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드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왜 항상 늘 그런 운동하시는 사람들은 잘생겼을까요? 근데 저희 엄마도 되게 잘생겼었다고 말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생긴 진짜 건데? 잘생겼어요. 진짜. 근데 그분도 하루밖에 못 봤는데 뭔가 그런 이렇게 되게 잠깐 스쳐가는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연애는 못 해봤고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두 분 중에?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좋아하니까 좀 약간 덩달아 호기심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예로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하나둘씩 그 선생님한테 너무 관심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빼로데이, 뭐 초콜릿 주는 날, 뭐 사탕 주는 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됐다 하면 빼빼로데이 날 막 선생님이 막 빼빼로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와, 즐기셨겠다. 그랬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막 잘생긴 선생님들이 꼭 학교에 뭐 한 명쯤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전 없었는데. 다행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 선생님 보는 맛에 살았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씩은 꼭 계셨어요. 좀 인기 많은 선생님. 그렇죠. 인기 많은 약간, 선생님. 잘생기든 뭐든 맞아요. 상관없이 좀 인기 많으신 분이 한 분쯤은 꼭 있었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유달리 잘생긴 그런 건 아니어도 그냥 여자애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많이 알고 뭔가 나의 선생님 같은 이미지가 맞아.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쵸. 약간 뭐라 해야 돼 워너비? 는 아닌가? 약간 어른. 어른. 저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생기는 그런 약간 몽글몽글한 호기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쿠리님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그때의 연애 아니면은 이성 친구. 저는 근데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애 하나씩은 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끝까지 약간 끙끙 앓면서 약간 근데 이미 소문은 다 나 있고 소문 났어요? 그때는 뭔가 이제 한 명한테 말하면은 모두가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치. 쟤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순간에 나는 걔를 사랑하는 애로 돼 있어. 이거 약간 그거 우리 짝꿍 그런 거 다 뽑기 이런 걸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짝꿍 막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바꾸기 할 때? 저 짝꿍 소리 있어요. 말해주세요. 그때 저도 이제 같은 저는 공학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같은 반에 커플이 있었어요. 반 네. 커플이. 여자애는 꽤 이쁘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남자애가 그냥 그래 약간 왜지? 약간 이런 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막 둘이 막 되게 막 러브러브 한데 짝꿍 바꾸기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비 뽑기로 했어요. 그 남자애가 저랑 짝꿍이 된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쟤랑 짝꿍 돼가지고 막 쟤 좋아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진짜. 약간 미안한데 나 다른 애 좋아하고 관심 없어. 아니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그런 거 되게 과하게 반응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그 짝꿍썰 얘기할 때 생각이 난 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설문조사를 종종 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애, 여자애, 싫어하는 여자애, 남자 이런 거를 적어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애를. 네.
그러니까 뭔가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설문을 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같은 남자를 거의 적은 거예요. 싫어하는 애에다가? 좋아하는 애를. 아, 어머! 좋아하는 애에다가? 왜냐면 그거를 하교하면서 친구들끼리 너 누구 적었어? 누구 적었어? 하는데 다 똑같은 애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진짜 속으로 저는 걔 내 건데 막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긴 다 한데. 같은 생각. 근데 아무도 안 사귀었거든요. 왜냐면 애기들이잖아요. 네. 뭘 알아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 웃기다. 귀여워.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봤을까? 그러면 그 시절 고민. 김씨님 혹시 그 시절 나의 뭐 중고등학교 시절의 고민은 이거였다.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중고등학생 때 고민은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를 진학하는 게 맞나? 제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학교를 진학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그냥 일을 시작해보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뭔가 좀 알아가야 하고 배워야 배움이 있어야 조금 더 깊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학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된 후에는 계속 열심히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 어린 시절보다 고민의 깊이가 훨씬 깊고 누군가에게 잘 더 얘기하지 않는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아진다. 그리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게 많아지는 시기인데 특히 그때 진로에 대한 거는 또 탑 중에 탑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장 몇 년 뒤면 친구들이 다 어디 들어갔어, 난 뭘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그런 진짜 대학을 전공해야지만 하는 과가 있고 또 아닌 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씨님이 지금 하고 계셨던 그리고 공부하셨던 그 분야가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게 이게 실제로 그냥 그 필드에 가서 직접 스텝으로서 촬영도 해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내 경력을 쌓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또 대학을 나옴으로 인해서 그 또 무리가 생기고 또 아는 인맥이 있고 이런 뭔가 배움, 학문적인 것도 있으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쿠리님의 그 시절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학업.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근데 대학은 들어가야겠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레네님이랑 이제 김씨님과 다르게 뭐 하고 싶다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졸업하면은 뭐 대학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뭐 대학을 안 들어가기엔 또 내가 그렇게 성숙지 못한데 벌써부터 사회에 뛰어들기는 싫고 뭐 어떻게 대학 가야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집 근처에선 벗어나기 싫으니까 너무 먼 데만 가지 말자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멀리 갔어요. 멀진 않은데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데를 가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멀었어요. 근데 맞아요. 아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딱 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아까 김신님처럼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꿈이 없으면 그거 나름대로 되게 답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살면서 저도 지금 날에 와서도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이 직장에 다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나의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당시엔 더 그런 인포메이션도 없고 내가 지금 답을 찾기에 마치 되게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잖아요. 수능이라는. 그러면 모두가 그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 같고 그때 특이 케이스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해외에서도 제가 전학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1년마다 학교를 한 번씩 바꿔서 다녔는데 그럼 학교마다 사립이냐 그냥 일반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업의 난이도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중간중간에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초들이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점점 생기게 되면서
한국에 왔을 때는 아예 역사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완전 구멍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해외에 막 콜럼버스 막 이런 역사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여기 왔는데 고구려 너무 다르긴 백제신라 하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정말 주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래도 비슷한 게 뭐다? 과학이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성적이 막 엄청 우수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그런 분야에서 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지만 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거. 그러면 결국에 그런 시행착오와 즐거웠던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 오늘날이 온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씨님은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청소년기에 일단 품은 작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그게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갔던 게 영화나 드라마였어요.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고 뭐 현장에도 참여해보고 영화나 드라마 뭐 제작하는 많은 파트들 중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때 또 찾아갔어야 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고민을 하면서 또 살았고 물론 지금도 별반 다를 거 없이 살고 있기는 해요. 계속 고민의 연속이긴 한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 뭐 작은 시작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저는 이제 모든 분야가 다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오는 그 성취감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버티면서 계속 도전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지금도 마음속에 품은 작은 꿈이나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살짝 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영화를 배웠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쓰고 제가 연출하고 제가 연기하고 편집까지 한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과 연기를 배워서 작품 하나에 대사 딱 한마디라도 해보는 거. 멋있어. 약간 영화인들의 최종 꿈이기도 한. 네. 네. 뭐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도전은 해보고 싶고 물론 지금은 현실에 치여가면서 잠시 멈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꼭 죽기 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실에 치여 잠시 뒤로 감춰둔 꿈이 있으시다면 준비라도 천천히 해보시며 언젠가 빛을 낼 그날을 위해서 다듬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같이 한번 다듬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명언 하나 주시고 가네요. 그 김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그런 지인분들이 주변에 많으셔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은 다들 그런 소망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쓴 대본과 작품을 직접 연출을 해보던지 아니면 크루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 걸린 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 그거에 대한 큰 꿈들을 계속 품으면서 작업에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는 왜 그거 그렇게 써서 카메라 들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장을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혼자서만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 이거 진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멤버와 함께 하는 그 협동심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김씨님이 그걸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파이팅.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 쿠리님이 지금 또는 내가 성인이 되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청소년 때도 웹툰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아직 성인 돼서도 만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도 요즘은 직업이 약간 그리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참고 자료 본다 하면서 이제 만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쿠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김씨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취미와 관심사가 지금까지 내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스스로 많이 자아가 타협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거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반대로 두 분과 완전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꿈이 저는 정말 많이 바뀌고 관심사도 많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가 되게 저에게 꾸준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나 과학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없어요. 제 인생에. 진짜 별로 없어요. 이게 놀라워요. 두 분이 오히려. 부러운 면도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주제를 줬을 때 그거를 미친 듯이 토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부러워요. 저는 오히려 그 성인이 딱 됐을 때 고민이 그때 제대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어릴 때는 오히려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또는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고 공부를 사실 왜 한지도 잘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제가 대학을 처음에 진학을 했다가 무대에 너무 서고 싶은 거예요. 전 조명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무대 조명 또는 무대 사운드, 영화 사운드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운이 좋게도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와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언어의 장벽을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셰익스피어의 대본과 이런 거를 쭉 보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어려운 옛날 단어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무대에 서고 싶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대가 완성되기 위한 과정들을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대본과 스토리 라인을 짜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 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 그걸 해서 가서 연기를 하고 씬을 만들어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선 나는 이거를 한국말로 보통 대본을 연습하고 했었는데 영어로 이걸 연출을 하는 걸 쓴다고? 그때 딱 나는 준비가 안 됐거나 또는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절 악기를 듣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기회를 잡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지금 드는 게 뭐냐면 교양 과목으로 과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수업을 듣게 됐던 거고 그때 마침 치매 관련한 수업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당시 치매 관련한 이야기들이 엄청 꽂혀가지고 다들 막 자는 거예요. 수업이 워낙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 엄청 어려운 학문이니까. 근데 저는 막 너무 재밌으니까 교수님을 나중에 찾아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 너무 재밌는데 혹시 이런 거 책 추천해 주실 거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다가 교수님이 이메일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전과를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전과를 마음먹고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 좋아하는 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테리한 이집트, 과학 그런 거를 실제로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심지어 철학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게 저의 제일 행복했던 약간 즐거웠던 저의 흥미거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짜잘하게 있었다. 근데 뭐 결국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다들 지금도 또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이런 건 있으세요?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새로운 거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순수하게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해서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현실적인 공감하세요. 김씨님도. 그쵸.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돈과 계속 연결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도전을 하지 뒤를 안 돌아보고 나중에 남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도전을 쉽사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달려들거나 해보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두 분은? 김씨님. 전혀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어릴 때 지금의 나는 어떨 것 같다? 어렸을 때 저는 뭐 유년기, 청소년기 뭐 지나오면서 성인이 되고 뭐 지금 저를 오기까지 모든 시간 뭐 시절 지나오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좀 여물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많이 아파했었기 때문에 좀 작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를 나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사회에 나가면 상처를 더 받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사람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던 내가 성인이 돼서 그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실제 김씨님은 생각보다 그럼 반대다. 그쵸. 훨씬 좋다. 그거를 좀 딛고 일어선 것 같긴 해요. 오, 너무 그 좋은데요? 상처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걸러야 하는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터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저한테 무기가 돼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많이 단단해졌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예전 그 아이보단 조금 생활하기 편해졌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나 저번 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계속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리고 그거 어떤 고민이던 경험이던 좋든 나쁘던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경험치로서 또 배움으로써 이렇게 익혀지는 것 같고 그걸로 또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김씨님이 그런 고민과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나의 미래가 생각보다 지금은 너무 좋다라는 결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쿠리님은 어린 시절 나는 나의 성인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지금 그 모습이실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월급 받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혼자 뭘 만들어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누가 뭐 이거 해 하면은 네 하고 하는 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상상과는 다르게 지금은 제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직종이 돼가지고 신기하긴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이 정말 많고 그런 시기에 접어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또 다 해결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세요. 우리 쿠리님은 다 이렇게 남이 시켜서 하는 거를 좋아했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닐 때에도 또 엄청난 빛을 이렇게 뿜뿜 하시면서 지금 누구보다 잘 나가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보면 또 다 잘 살아간다라는 거. 저는 어릴 때 제가 꿈꿨던 저의 모습과 좀 상반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되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되게 많이 표현하고 다녔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타고났지? 라고 생각한 부분도 실제로 있었던 게 많아요. 제가 워낙 그런 거에 낙천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긴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낙천적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저의 좋은 지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멤버를 구성을 해서 이런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꽃길을 또 잘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으셨나요? 김씨님 있으셨을까요? 저는 돌아가고 싶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쿠리님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으실까요?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습니까? 체력적으로는 돌아가고 싶긴 해요. 되게 현실적이다. 체력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이 돌아간다면 뭐 어떻게 됐든 돌아가 보고 싶은 시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어릴 적 그냥 유년기. 근데 돌아가게 된다면 로또 번호 하나만 들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던 안 돌아가던 그냥 그 시절 그때 뭔가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때의 친구들, 그때의 동네 이런 것도 다 궁금하고요. 근데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언제 이걸 또 다시 살고 있겠습니까? 아우 힘들어.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슬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씩 쌓아온 수많은 기억과 추억, 그리고 경험들이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시절에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김씨님 오늘 어떠셨는지?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과거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쓰린 기억에 소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나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미약한 존재인 저 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나왔을 또 지나가실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쿠리님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추억 기차 탄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되게 맞다, 이 시절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뭔가 지금까지 조금 이어졌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지금까지 너무 잘했고 또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색한 4인 지지배들의 시간. 어사지간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